은퇴 후 인생 역전? 30년 직장 다닌 58세 은행원의 충격적 결말.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자주 들리는 말이 있어요. 야, 이제는 퇴직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야. 처음엔 그냥 흔한 위로의 말처럼 들렸는데 주변에서 실제 은퇴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말이 꽤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평생을 한 회사에 몸담고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퇴직이 일종의 보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쉬면서 내 시간 가지며 살자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퇴직 후에는 하루아침에 사회와 단절된 듯한 외로움, 소득의 단절, 정체성의 혼란이 몰려옵니다. 특히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은 그 충격이 더 크죠. 오늘은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 특히 30년을 은행에서 성실히 일하고 58세에 은퇴한 한 중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겪게 될지도 모를 은퇴 후 삶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 다른 세 사람의 이야기도 더해 은퇴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인생 2막을 잘 설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평범했던 은행원의 충격적인 은퇴 후.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태수 씨 가명, 올해로 60세입니다. 서울 한 시중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말단에서 시작해 지점 차장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야말로 성실의 아이콘. 늘 정장에 구두, 깔끔한 머리. 주변 사람들 모두 정년까지 문제없을 뿐이라고 했죠. 그런데 58세에 조기 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정리해고도 아니고 억울할 것도 없었어요. 은행은 성과 중심이고 젊은 직원들 위주로 재편되는 시기였으니까요. 이제 좀 쉬면서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게 살아야지. 퇴직금을 받고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처음 3개월은 자유가 좋았습니다. 늦잠 자고 골프 치고 친구들 만나며 술 한 잔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울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없다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이었나? 남은 30년 이대로 그냥 보내도 괜찮은 걸까? 김 씨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동네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강하게 남았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땐 은퇴가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이 은퇴 준비는 돈보다 방향이 먼저. 김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 퇴직 연령은 55세에서 60세 사이, 즉 최소 2030년의 인생 2막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은퇴를 끝으로 인식해요. 퇴직금이나 연금만 생각하고 그 이후 삶의 방향이나 목표는 깊이 고민하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은퇴 후의 삶을 좌우하는 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가라는 방향성과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그럼 실제로 잘 준비한 사례들을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례 1. 나는 퇴직 후 강사가 됐어요. 마이너스 전직 공무원 박정자 63세. 박정자 씨는 구청에서 복지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 퇴직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퇴직 후 뭘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막연하게 책 쓰고 싶다, 강의하고 싶다 생각은 있었죠. 그래서 2년 전부터 퇴근 후에 글쓰기 수업도 듣고 강사 과정도 밟았어요. 결국 박 씨는 퇴직과 동시에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대상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소수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5개 기관에서 강의하고 있죠. 수입도 연금 외에 매달 10만 150만 원 정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강의할 때 느끼는 보람이 진짜 커요.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큰 위안이에요. 사례 이 작은 카페로 내 삶을 다시 디자인했죠. 마이너스 전직 광고기획자 조남수 61세. 20년 넘게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조남수 씨는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심각했습니다. 은퇴 후엔 절대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마음먹었고 아내와 함께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죠. 은퇴 1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말고 직접 브랜딩하고 창업 준비를 했습니다.
바리스타 수업도 듣고 동네 상권도 분석했어요. 지금은 서울 외곽에서 부부가 함께 카페를 운영합니다. 매출은 크지 않지만 둘이 생활하기엔 충분하대요. 무엇보다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내 이름 걸고 일하는 기분, 예전보다 훨씬 나답고 만족스러워요. 사례 3 퇴직 후에도 배우는 삶을 선택했어요. 마이너스 전직 엔지니어 이병철 59세. 이병철 씨는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은 공허했지만 우연히 지역대학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시니어 코딩 교육 보조 강사로 참여했고 이후 코딩 교육 자격증까지 취득합니다. 지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강사로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아이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죠. 나도 누군가에겐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삶을 다르게 보게 해줬어요. 3. 은퇴 전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5가지.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거예요. 퇴직 이후 나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나? 지금 내 건강은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활동을 가능하게 할까? 경제적으로 매달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안심이 될까? 내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길 바라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제2의 인생 설계의 시작점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삶의 방향성과 준비라는 주제에 이어서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흐름으로 다음 내용을 구성해보면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과학적 기반, 뇌 습관, 사회적 연결로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 제안. 은퇴 후 진짜 행복해지려면?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보는 인생 2막 설계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시간 여유가 아니라 뇌의 건강, 정서적 만족감, 사회적 연결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를 봤다면 이제는 왜 그런 삶이 더 행복한가?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주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독자의 이해와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진짜 행복해지려면?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보는 인생 2막 설계법.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돈만 충분하면 행복할 것이다. 물론 경제적 여유는 기본 조건이지만 연구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 인생 2막의 질을 결정짓는 건 다음 3가지입니다. 1. 뇌는 목표를 먹고 산다. 목표 상실이 우울을 부른다. 미국 하버드대의 뇌과학자 존 레이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목표 지향적으로 진화해왔다. 목표가 사라지면 뇌는 혼란에 빠지고 무기력해진다. 실제로 퇴직 후 갑작스럽게 생활 루틴과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면 우울증 발병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이내의 시니어층에서 우울감 경험 비율이 42%에 달했어요. 이건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혼란, 즉 정체성의 붕괴가 뇌를 흔드는 거예요. 해결책. 은퇴 후에도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 걷기, 6개월 안에 기타 배우기,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신청하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목표들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뇌를 활력 있게 유지해 줍니다. 2. 습관이 곧 행복의 회로를 만든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19세기에 이미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의 총합이다. 최근에는 신경과 소성의 NeuroPLASTICITY의 개념이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즉, 반복된 행동은 뇌의 연결 구조를 바꾸고 특정 감정 상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기를 쓰는 사람은 자기 성찰과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로 기분이 안정되며 명상과 감사 훈련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해결책.
은퇴 후 우울이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면 뇌를 기분 좋게 만드는 습관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추천 루틴. 기상 직후 10분 명상 또는 스트레칭. 하루 한 줄 감사일기.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걷기 운동. 주 1회 배우자 또는 친구와 의미 있는 대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뇌는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야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3. 사회적 연결이 장수와 행복을 좌우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의 인생 추적 연구 그랜트 스터디에서 나온 결론은 아주 단순했어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까운 인간관계였다. 돈도 성공도 명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은 면역력, 심장 건강, 인지기능 저하 속도까지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친구, 동료 관계망과 단절돼요. 특히 남성들의 경우 회사 외부의 인간관계가 취약해 고립 위험이 큽니다. 해결책. 취미 모임, 자원봉사, 동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옛 친구들에게 연락을 다시 시작하기. 가족과의 정기적인 식사나 여행 계획하기.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인간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결론, 은퇴 후 행복은 과학이 말해준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목표는 뇌를 살리고, 습관은 기분을 만들고, 관계는 삶을 지탱한다. 은퇴 후의 삶은 기다리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좋아지는 시기예요. 막연한 희망이나 쉬면서 생각해보자는 태도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내 뇌를 깨우는 목표가 있는가? 매일 나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습관이 있는가? 내 삶을 따뜻하게 연결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인생의 전반전이 성과의 무대였다면 후반전은 의미와 행복을 설계하는 무대입니다.